사람 사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알 수 없는 현상이나 광경이 목격되곤 합니다. 당장 가까이에서는 예쁜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멀리 남극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도 있으며 해가 지는 노을이 중앙빛이 아니라 분홍색 보라색인 경우도 있죠. 이처럼 자연은 사람에게 아름답고 넋놓고 보게 되는 멋진 광경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먼저 처음 소개해드릴 사진은 오늘 밤 제주도 상공의 여러 불빛이요. 뭔지 설명해줄 사람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마치 별똥별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하러 왔나 싶을 정도로 일직선에 많은 불빛이 쏟아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놀랍게도 실제로 제주도에서 찍힌 사진이며 한국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조차 대체 무슨 사진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해당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빛을 드러내는 건 해당 기술의 효과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을 3턴 동안 선언할 수 없어 왠지 카드게임에서 있을 법한 사진과 효과다. 너의 설명을 듣고 엄청나게 웃고 있어 제주도에도 오로라가 뜨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당장 여권을 챙겨서 한국으로 떠날 거야. 나는 너의 정체를 알았어. 이 빛을 보고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 보면 오징어구나. 모든 선생님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기도. 빛을 본 사장님들은 $100를 더 준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죽음의 제왕심의 깊은 곳에 있던 크툴류가 깨어난다. 신들이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라이브로 보기 위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야. 이 사진은 내가 거울을 보는 사진인 것 같네. 그래, 너의 반짝이는 머리에서 비친 내 드디어 문이 열렸다. 이제 한국을 시작으로 몬스터들의 습격이 시작될 거야. 왜 그들은 하필이면 한국을 선택한 것인가? 그 나라 사람들은 해산물처럼 생겼다면 어떻게든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할 텐데 말이지. 크라켄조차 연극은 두려워해 우려했던 북한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제 정말 지구는 멸망하게 될 거야. 모두 기도하라고. 해당 불빛은 어선에서 발사하는 불빛이다. 오징어가 된 기분이 이런 건가 봐. 머리 위에 떠있는 마법의 빗줄기를 보며 넋을 잃고 헤엄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너의 최후는 그릇을 닦는 분홍색 장갑을 낀 한국인이 너를 들어올릴 것이고 막 잘라내겠지. 그리고 절단된 부위에 참기름을 묻히고 젓가락이 너의 꿈틀거리는 모든 부위를 먹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너희 살아있는 근육이 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나를 소주 한 잔으로 쉽게 내려보낼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에도 있듯이 해당 불빛은 사실 고기잡이 배에서 쏘아 올린 빛이라고 합니다. 어선의 불빛이 밤하늘 구름에 반사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며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이날 밤하늘에서 빛기둥을 봤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강한 빛으로 오징어를 유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켜둔 집어던이라고 합니다. 밤에 집어등을 켜면 오징어는 먹이로 착각하여 몰려든다고 하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멋진 빛기둥은 오징어뿐만 아니라 사람도 넋놓고 구경하게 만들 만큼 예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또 다른 사진은 다름 아닌 브로콜리 사진인데요. 대체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사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블루캐리, 보리꼬리 브루커리, 그리고 벙커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팔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마 판매하는 분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해당 사진을 보니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내 아일랜드 친구 브루구리는 브로콜리를 팔았어. 나 이건 너무 좋아. 브로커 때문에 웃다가 죽을 것 같아. 말 그대로 보리꼬리일까? 무슨 명품 브랜드 이름같이 생겼다. 한국인들은 이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마지막 사람은 정말 길러서 이를 빼버렸네. 그래서 브로커가 됐고 오히려 좋다. 그럼 한국에서는 브로콜리가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채소인 거야. 왜 사람마다 쓰는 게 달라? 한국어는 들은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쓴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봐. 그래서 한국어가 대단한 거야. 누구나 3일이면 읽는 것을 끝낼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글은 한국에서 오랜만에 연락할 때 미리 해야 되는 말이라며 올라온 사진인데요. 한국말로 오랜만에 친구와 연락하는 방법. 오랜만이야. 안녕. 참고로 종교보험, 나쁜 소식, 고민, 상담 등은 아니야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제목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야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연락하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하더라도 거부감이 없지만 잠깐 알았던 사람, 몇 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몇 년 만에 갑자기 열하고 있는 사람 등 갑자기 잘 지내냐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날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오랜만에 연락한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사진만 봐도 한국인들은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의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외로 외국인들도 해당 사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락하는 목적이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보험, 종교보증, 다단계 카드 만들기, 물건 폐기 등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야 된다는 거지. 미안, 한국인 친구 앞으로 너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나와 같은 생각이네. 1년 전에 알게 된 한국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것들을 미리 외울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그 친구는 너가 연락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말하며 나를 취조하겠지. 난 경찰과 관련해 PTSD가 있다고 거의 틀림없이 첨첩장일 가능성이 높아 또는 직장에서 업무 관련 조언을 구하기도 해. 나는 프리랜서인데 정당한 일자리 제안이나 창의적인 조언 요청으로 뜬금없이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 덧붙여 해야 할 것은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한국인들 이외의 결혼식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여객을 초대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얼마나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들은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비싼 결혼식의 비용으로 메꾸는 방법 중 하나야. 그럼 그냥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과 정말 친한 친구 5명에서 10명 정도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결혼식에 300만원 이상 쓰는 건 매우 돈 낭비라 생각해. 너무 웃기다. 싱가포르에서도 아주 흔한 일이야. 하지만 한국과의 차이라면 대부분 보험 때문에 전화한다는 것이지. 순진한 사람들은 이러한 문자에 속아서 대면하곤 한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찾아내라는 거야. 몇 년 만에 연락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거든. 인간관계는 이기적으로 굴어야 돼.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면 번호를 지우지 말고 남겨두면 된다. 하지만 평생 동안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면 과감하게 끊어내. 그렇다고 모든 인간관계의 끝이 나쁘게 할 필요는 없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